우리가 인제 결국은 브루스 노만도 중요한 작가거든요. 교과서에 브루스 노만 작품으로 잘 나온 거는 이 네온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여기 글자들이 막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막 글자로 네온이 쭉 적혀 있어요. 뭐 무슨 문구가 막 적혀 있어. 알겠죠? 네. 요게 인제 홀처에게 영향을 준 건데 제니 홀처에게.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지금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두 사람의 차이점 핵심만 기억하세요. 브루스 노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념 미술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먼의 개념 미술 언어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 그대로 굉장히 개념적이고 지극히 관념적이고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는 특성 때문에 팝아트적에 넣습니다. 요거는 인제 어려워서 팝아트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러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러한 색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팝아트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제니 걸츠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았으나 아까 얘기했듯이 트루이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쪼끔 더 관념보다는 흔하게 쓰이는 일상적인 용어들입니다. 더 대중적인 적이다라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둘 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브루스 노만이 인제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언어를 쓴다라는 점, 언어가 주체가 되고 특히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네온을 쓰기 때문에요. 네온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결국 어디에 속해요? 크게 보시면 라이트 아트에도 속해요. 우리가 분류할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온을 쓰기 때문에 라이트 아트 작가이기도 해요, 분류를 하자면 매체상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라이트 빛을 썼지만 이 빛을 쓴 점에서는 결국 어 네온을 썼다는 점에서는 라이트 아트에 속하지만 언어를 썼기 때문에 개념 미술에 속하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개념 미술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나 다르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반면에 일상 언어를 쓰고요. 대중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트루이즘적이다. 이게 제니 홀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브루스 노만 같은 경우는 인제 60 년대 인물이라 친다면 제니 홀처는 인제 80 년대니까 인제 그렇게 역량 관계상에서 변화를 볼 수가 있다. 브루스 노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명 좀 더 보시면 인제 홀처의 작품에 대한 일단 일상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홀처의 작품은 계속 볼게요. 지금 443 페이지입니다. 마치 공익 광고나 포스터, 표의 한 구절을 보는 데 느낌을 준다. 줄 그으세요. 우리가 인제 홀처 같은 경우도 언어의 특징을 따라하면은 이렇게 마치 광고나 포스터나 표의 한 구절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쉽게. '철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권력의 남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차별을 알고 길러라."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라 등은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말이라 미술 작품으로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미술 작품이야. 미술이라는 건 자고로 어려워야지. 너무 쉬운데?'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 점을 노린 거예요. 됐죠? 어떤 예술이든지 숨겨진 의미가 담긴 이면이 있기 마련인데 홀트 작품에는 이면과 표면이 없다. 줄 그으세요. 이면과 표면이 없다. 굉장히 아주 정리 잘 된 문장이에요. 이면과 표면이 없다라는 문장은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작품들은 이면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표면과 다른, 표면과 다른 이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예술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이면, 표면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야 그냥. 이면 이꼴 표면인 거야. 표면이 곧 이면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죠.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건 어렵잖아요. '무슨 뜻이지? 대체 어떤 의도지?' 이런 게 인제 현대미술. 뭐 현대미술이면 그렇습니까? 더 그렇죠. 근데 현대미술 돼서 개념미술 나오면서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깐 개념미술의 많은 비판점 중에 하나는 미술을 더 어렵게 만든 건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깐 어 뒷상의 샘 같은 오브제 아트가 그가 추구한 게 일상의 예술화였잖아요. 근데 일상성을 강조했는데 그게 점점점 개념화되면서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우리 일상을 소소하게 유화를 그리면 쉬운데 이런 오브제나 개념 미술은 너무 인제 어려워요 그냥.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은 이면과 표면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들은 그냥 이면하고 표면하고 없어 그냥. 그냥 읽으면 그대로 끝이야. 굉장히 쉽고 상투적이고 쉽다. 요거를 우리는 truism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설명 쭉 나가는데요. 자 현대 미술에 숨겨져서 마치 어떤 그런 표미 그 미의 탐사에 도리에 익숙해진 일반 대중이 그녀의 홀초에 지극히 상식적 문장을 대했을 때 마치 허를 찔린 느낌을 받죠. 줄 그으세요. 이것 때문에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트루이즘 작가들의 언어는 허를 찔린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쉬워? 미술은 어려운데?' 그 점에서 인제 뭔가 좀 강하게 좀 맞은 느낌이에요. 동시에 문맥이 지닌 타당성에 깊이 동조하고 뭐 읽으면 읽은 대로 무슨 뜻인지 아니까. 알겠죠? 그래서 인제 그녀의 작품은 자 로렌스 와이너가 작품으로 제시하는 교본적 문구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에 로렌스 와이너가 나오네요. 자 교본적 문구. 자 이런 점에서 인제 우리는 선구적인 작가가 나옵니다. 로렌스 와이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에 이제 제일 첫 장을 볼까요? 로렌스 와이너. 자 인제 쪼금 더 인제 깊게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세요. 자 로렌스 와이너라는 사람. 뭐 교과서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제 가끔 그런 말씀드려요. 저희 기출 문제 중에는 그 해 전시 있었던 혹은 그 바로 직전 해 전시 있었던 것들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뭐 애니메이션이 그랬죠. 우리 그 3 년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도 그때 그 5 월, 6월 달에 전시했던 거잖아요. 요거 우리 지난 겨울에 전시했었어요. 그래서 올 초까지 인제 전시 보러 가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로렌스 와이너는 체크하세요. 지금 뭐 큰 맥락은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70 년대 대표적인 개념 미술 작가입니다. 미국 작가고요. 개념 미술 작가입니다. 자, 예술 대상을 거부하고 오로지 텍스트 즉 언어 매체만 쓴다. 결국은 트루이즘이에요. 주로 짧은 문구나 선이나 기호 등을 주로 사용해서 기존의 개념 미술과는 다른데 기존 개념 미술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현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일반 대중과 괴리감을 갖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진술들이라는 69년 전시회가 인제 이 사람을 알리게 된 핵심적인 전시회인데요. 자, 사진, 회화 같은 이미지가 전혀 없이 오로지 짧은 텍스트 만으로 64 페이지의 책을 출간하고 전시를 한 거예요. 책까지 출간해서 전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3 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작품은 미술가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다. 둘째, 작품은 제조될 수도 있다. 이 창작이라는 말 대신에 제조란 말을 했네요. 셋째, 작품이 곧 제작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직접 구축할 수도 있다. 제조될 수도 있다. 제작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셋 다 비슷한 말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인제 결국 기존의 창작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축한다, 제조한다. 사실 구축이나 제조는 약간 건설 구축, 뭐 상품 제조 이런 말이 좀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작품이 곧 제작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말이에요. 각 항은 이 세 가지 항은요. 동등하고 미술가의 의도와 일관되며
조건에 관한 결정은 소유시 수령자에게 달려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 이 모든 미술에 관한 결정은 소유한 그 수령자,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제 요런 인제 주장을 하면서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 전시 즉 이 진술들이라는 작품 전시 이후에 69년 뭔다 전통적인 미술 제작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거 전통적인 미술 제작 방식을 거부하고요. 그죠? 전통 미술 제작 돌을 깎고 물감을 바르고 그죠? 색깔을 뭐 제조하고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 말고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전통적인 미술 제작 방식을 따르지 마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텍스트만 사용해서 작업한다. 그래서 뭐 대문자로 된 텍스트, 표시, 선을 활용한 독특한 시각 작품은 평면적으로 배열되어서 관객 스스로 자신의 경험, 관객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문구는 텍스트는 관객이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쉬워야 돼요. 상투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을 보시면 이제 요런 작품들이 보이네요. 그죠? 네. 뭐 좀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확대가 의미가 없죠. 그냥 단순해요, 작품은. 그죠? 요게 인제 90년 시드니 비엔날레에 구상된 개념 미술인데요. 이렇게 전시장 벽면에 이런 문구들을 인제 적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당연히 인제 외국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장들입니다. 세계의 무게로 알려진 요 해석이에요. 요 문장들의 뜻이 세계의 무게로 알려진 밀도를 갖게 된 산란된 물질 뭐 이런 문장도 있고 이거를 그냥 벽면에 선과 함께 배치한 거고요. 우리 한국 전시에서는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영어로 쓴 게 원래 작품인데 한글로 이렇게 다시 풀어서 같이 써 놓은 거죠. 위아래가 뒤집힌 요 문장 뜻 그대로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요걸 읽겠죠? 무슨 뜻인지 딱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인제 자신의 경험, 지식과 이제 연관시켜 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인제 이때부터는 자기께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거. 여기 인제 원래 이게 영문이고요. 한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산산이 조각난, 뭐 고요한 한밤중에 요렇게 해 놓고 인제 역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 이미 이 개념이 자기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작품 제조의 개념, 소유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렌스 와이너다라는 거죠. 즉 트루이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우세요. 이 로렌스 와이너의 트루이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금 얘기했듯이 뭐다 교본적인 문구 같은 거라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인제 영향을 받아서 제니 월처의 트루이즘이 이어진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444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로렌스 와이너가 작품으로 만든 교본적 문구 같은 맥락을 지닌다. 누가? 제니 월처도. 이런 작품들은 결국 관념의 공전을 일삼은 현대 미술의 지나친 비현실성에 대한 반발. 결국은 이 와이너도 그렇고요. 홀처도 그렇고요. 너무 비현실적인 개념 미술의 어떤 관념적인 현학적인 그런 문장들 거부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인제 이런 비현실에 반발하여 나온 발상으로 미술의 무심한 관객의 반응까지 즉각 유발을 시키는 점에서 대안적 공공예술 성격을 드러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의 언어는 읽기 쉬우니까 바로 즉각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개념 미술 언어들은 반응을 안 해요,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대미술전 가면 그냥 휙 하고 보고 나오잖아요, 반응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적 공공예술 성격을 지닌다. 이해되세요? 공공예술은 쉬워야 되거든. 대안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홀처는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광장에 설치하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되죠. 왜? 사람들이 다 이해하니까. 예 그래서 인제 결국은 하나의 공공 예술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러 보세요. 최근에는 홀처처럼 트루이즘에 기반을 둔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점 더 늘고 있다. 게이 아트 작가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면서 트루이즘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트루이즘 관련한 요 내용은 꼭 외워 두시면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면 28 페이지에 그죠? 29 페이지죠. 그래서 29 페이지에 거기 트루이즘 내기한 부분까지를 지금 인제
훑어봤다라는 거 29 페이지 저희가 이제 개념 연출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